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PMC와 친구들 그 기기들을 다 봤죠. PMC IB2SE, 그 다음에 프리마루나 에보 400 프리와 모노블록 파워, 그 다음에 레가 P10과 골드노트 PH10, 그리고 각각의 파워 서플라이, 제품 설명하기도 바빴던 첫 편이었죠. 근데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만 잠깐 이렇게 쭉 한번 스캔을 해드렸던 게 지난번 1편이었고, 오늘은 이 조합이 내는 소리를, 여러 음악을 들어보면서 이 시스템이 내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런 제품 촬영을 하면서 아쉬웠던 게 전체 시간상, 그리고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3곡 정도로 이렇게 한정했던 그런 영상을 제작했었던 데 비해서 2편으로 나누니까 이 2편에서는 음악을 좀 넉넉히 들어보는, 그래서 오늘은 4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ink into ou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all the lights. A technicolor world made out of music and machine. It called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I'll sit one day, the lights are down, you'll see my face and think how he used to know me.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Lights that shine, they let you down. You get up off the ground. The morning rolls around and it's another day of sun. I hear them every day, the rhythms in the canyons that'll never fade away. The ballads in the barrooms left by those who came before. They say you gotta want it more. 벗으며 떨어진 잎새 위에 어린
모습 보려고 가까이 가면 나를 두고 저만큼 또 멀어지네. 아, 이 길은 끝이 없는 길, 계절이 다가도록 걸어가는 길. PMC 소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 내리거나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는 PMC 라인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전부 박스 시리즈, 예전에 작은 TB, FB, 뭐 LB도 있었어요. 그 초기에. 그다음에 이제 20 시리즈, 25 시리즈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박스 시리즈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박스 시리즈 위쪽 IB, MB, BB 이 3형제, 이 라인업하고 나머지 전체 라인업하고의 소리는 조금도 아니고 많이 다릅니다. 아래쪽 스피커들이 뭔가 좀 강렬하고 조금 주장이 강한 소리, 그리고 처음에 들으면 확 꽂히는 소리, 선명하고 비비드한 소리를 내는, PMC를 이쪽만 들으신 분들은 PMC 소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PMC의 최초 스피커들은 이 3개였습니다. BB1부터 시작해서 MB, IB, 이게 원래 피터 토마스가 구현하고자 했던 PMC 소리였는데, 이들의 소리는 전형적인 모니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냉랭하고 심심하고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아래쪽에 이 비비드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자기 색깔이 없어요. 여기서 살짝 바이올린의 현이 틀거나 갑자기 비음 섞인 음이 쭉 튀어나오면 바로 반응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체화가 아닌 수체화해서 색깔이 조금만 들어가도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색깔의 변화가, 그래서 진하게도 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PMC의 소리라는 거. 상위 3형제 박 시리즈의 최신형인 이 SE 시리즈의 막내 IB2SE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그때부터 노출되기 시작해서 들려주는 거지,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거나 화려하고 사람을 파고드는 그런 소리를 내질 않습니다. 음원에서 그런 동작이 생겨야만 그렇게 반응하는, 그래서 제가 전형적인 모니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피터 토마스가 자신이 일하던 그 마이다베일 BBC 스튜디오에서 이 스피커들은 왜 그런 소리를 못 낼까 해서,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자기의 PMC였던 거죠. 지난 시간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IB2SE, 이 큰 박스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요령 중에 하나는 역시 긴 미로, 제가 그윽한 베이스라고 했던 그 저음을 내려면 전원부가 상당히 튼튼한, 전류 공급이 아주 원활하고 작은 신호를 빨리 보낼 수 있기도 해야 되지만, 큰 신호가 한 번에 왕창 보낼 때도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전원부를 가진 파워앰프. 하지만 너무 냉랭하게 만드는 왜소한 베이스 연결되기 쉬운 그런 대출력의 솔리드 앰프는 PMC에 맞진 않아요. ATL의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긴 경로에서 피터 토마스가 길게 설계한 이 스피커에 깊고 그윽한 베이스를 내려면 그렇게 중간을 뚝 자르고 베이스의 시작과 끝만 보여주면 안 되고 그 경로를 다 훑어서 나오는, 하지만 속도는 똑같은 그런 베이스여야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솔리드의 특징과 유려한 그런 음색까지 같이 들을 수 있는 앰프로서 진공관 앰프가 역시 안정권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브를 어떻게든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모노블록이 돼야 되는 거고, 출력도 지금 트라이오드 70W, 울트라 리니어로 해도 140W가 나오는 이 정도의 이 프리마루나 에보 400 같은 그런 파워를 쓰니까 여유가 있어요. 겨우겨우 어떻게 좀 잘 맞춰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여러 음악을 듣는 내내 여유 있다는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첫째,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넉넉한 저음만을 들려주는 그런 거는 오히려 어렵지 않은데, 빠른 비트로 흐르는 그런 곡들을 이 IB2 같은 덩치가 어떤 저음으로 딱 그 템포를 끊어가고 비트를 표현하는지, 이게 좀 어렵거든요. 처음에 들었던 라라랜드 OST의 첫 곡이죠. 차 위에서 춤추는 장면이 나왔던 Another Day of Sun. 이 곡에 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면서 점점 악기수가 늘어나고 뒤쪽에 보컬의 숫자가 늘어나는, 비트가 아주 짧게 끊어가잖아요. 이런 곡은 PMC에서 성공하기 좀 어려워요. 앰프를 잘 고르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보셨지만 프리마루나 에보 400의 조합, 프리와 모노블록, 이 조합으로 내는 그 비트가 아주 깔끔하지만 폭신한 탄력을 훼손시켜 가면서 이 빨리 비트를 맞춰가는 그런 앰프가 아니고, 아주 푹신한 느낌까지 주는 그런 탄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딱 정동작을 해서 이 흥이 나는 비트를 그대로 잘 살려주는 아주 모범적인 비트를 그려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솔리드 앰프였다면, 솔리드 앰프도 종류에 따라서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솔리드 앰프가 좀 지나치게 좀 단정한 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상황에 비해서 역시 진공관이 2134 같은 폭신한 탄력을 가진, 그런 폭신한 촉감을 가진 그런 관을 양쪽 8개나 쓰니까 그런 것들도 질감이 느껴지면서 비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참 좋았어요. PMC에서 이런 비트를 들으면 뭐라고 그럴까, 제가 종종 옛날에 비교하는데 서장훈 같은 센터가, 좀 올드한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현역도 아닌 사람인데, 서장훈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어요. 키 큰 선수들은 동작이 빠르지 못해요. 대신 이제 엉클하거나 센터로 딱 잡혀가지고 어디서 공을 던져도 이 볼을 넣고 또 천천히 달려오는 이런 선수들이 장신 센터였는데, 서장훈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무지하게 빨랐고요. 그래서 서장훈 같은 선수를 보는 느낌? 빠른 비트와 그런 아주 큰 스트로크, 이렇게 동시에 공존하는 상황. 그게 지금 딱 Another Day of Sun을 구사하는 프리마루나 400으로 드라이브한 PMC IB2SE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살짝 힌트를 드렸지만, 자, 이 표정이 되게 풍부한 그런 장면들 있죠. 표정이 풍부하다는 얘기를 할 때 사람 보컬도 있고 재즈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들이대는 악기가 합주가 뒤에 등장하는 그런 현악기, 특히 바이올린 같은 그런 악기로 연주한 곡이 뭔가 앞에서 이 갸냘픈 변화가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런 걸 테스트할 때 가장 좋은 곡인데, 이 김봄 소리, 이 이름 자체도 이 봄하고 어울리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한 비니압스키의 화려한 폴로네이즈, 이게 이 음반이 스트리밍하고 LP 소리가 꽤 차이가 나요. LP 소리가 확실히 우수한, LP 녹음이 잘 돼 있는 그런 음반 중에 하나인데, 이 곡을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PMC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수채화 같은 걸 뿌려놓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스피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동시에 뿌려지는 그런 상황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하나는 아주 갸냘픈 붓 하나가 막 색깔을 칠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의 곡이에요. 근데 붓의 그 털 하나가 이렇게 살짝 삐죽한 그런 효과, 일부러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살짝 삐침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살짝 표시가 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들려주는 스피커가 바로 PMC IB2SE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 현소리가 연주자가 내고 싶은 음색, 그 다음에 묘한 스트로크, 밋밋하게 움직이는 장면은 어느 스피커나 어느 시스템에 들어도 똑같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살짝 틀거나 힘을 좀 에너지를 더 주고 덜 주고 급하게 이렇게 방향을 틀고, 이런 장면들을 낱낱이 들려주는 그게 굉장히 좋았다는 게 첫 번째.
그런 거는 사실은 스트리밍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LP가 스트리밍하고 다른 거는 질감이 다르고 음색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 스테이징이 다르다는 거는 LP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스테이징과 이미징이 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어보면 바이올린의 그 특유의 피아노 못지않은 뒤쪽에 들이우는 그런 하모닉스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피부에 이렇게 닿는 듯한 그런 감촉으로 오는 느낌. 이게 녹음을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 공감을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뭐 있는 것 같기도 해. 뭐 이 정도 하이엔드 조합에서도 그런 조합들이 좀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이 레가 P10부터 쭉 흘러나와서 골드노트 PH10, 프리마루나 에보 400을 거쳐서 IB2SE로 최종 출력되는 이 소리는 굉장히 연주자의 감성까지 들릴 것 같은, 이 사람이 여기서 잠깐 슬퍼졌구나, 여기서 갑자기 활기를 내는구나, 사실 그런 게 느껴져야 이게 하이엔드 시스템이고 모니터라는 특성이 발휘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 연주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올드한 이 70년대 곡을 좀 이질적이지만 PMC와 프리마루나 이 레가 P10의 조합에서 들어보면 이게 여기에 어울리나 이런 잠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소리가 날까 궁금한 채로 들어봤는데, 전에 저희 리뷰할 때 한번 들었던 박인희의 끝이 없는 길이라는 이 곡이죠. 이게 녹음이 50년 전 녹음인데 전에 거의 비슷한 경우가 정훈이의 안개라는 곡이 그래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녹음이 됐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생생하다는 느낌. 지금 같은 하이엔드적인 녹음도 아니고 화이트 노이즈도 어딘가 끼어있는 그런 녹음이지만 아날로그로 들었을 때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뭔가 예전 필름 같은 그런 아주 거친 표면 위에 사람이 그대로 잘 떠오르는 느낌. 이게 바로 이 70년대 녹음을 제대로 재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가 이 곡을 들었던 그 시점, 그때의 기억을 갖고 있진 않지만 초등학교 그래도 한 10살이 되기 전에 어렴풋이 집에서 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날 만큼 직접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 이런 거는 굉장히 리얼했어요. 이 LP를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도 어디서나 이렇게 들리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트래킹과 그걸 그대로 출력시켜서 내보내는 토너 이퀄라이징, 그 다음에 진공관 앰프의 그런 미세한 떨림, 그리고 PMC의 그 표현력 그대로 들려주는 그런 모니터적인 기질, 이렇게 종합이 됐을 때 그 70년대 박인희의 이런 가요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절절하게 흘러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으로 들어보니 마일스 데이비스의 이 45회 전 이 카인드 오브 블루에 있는 마지막 곡이죠.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처음에 베이스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고성능의 바늘과 그런 톤함, 이런 것들이 잘 종합이 됐을 때에만 나타나는 그런 베이스는 CD나 스트리밍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일스 데이비스 이 곡을 스트리밍에서 들어보면 베이스의 쿵 하는 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는데 실제 어쿠스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아날로그 쪽에 이게 원본이고 얘는 좀 더 뭔가 덧칠을 해서 선명하게 그려냈다는 느낌? 그런 쪽에 가까운 그런 베이스 다이나믹,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에서 들어본 이런 거는 옆에 벽을 누가 쿵 치거나 바닥에 뭔가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울려오는 그런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바로 보고 있는 그런 느낌에 가까울 정도로 대단히 리얼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의 트럼펫이 올라오고 이 곡 중간에 보면은 트럼펫을 좀 가깝게, 마이크에 가깝게 들이대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날로그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접촉의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더 근접해오는 그라데이션? 이게 점점 뭔가 가까워진다. 이게 소리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이 울림이 조금 더 내 앞으로 다가와서 울리고 있다,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역시 이 아날로그 시스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공관의 전율이 또 얹어지는 그런 소리에서만, 그런 시스템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PMC의 IB2SE로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들어보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스트리밍으로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솔리드 앰프로도 많이 들어보는 그런 경우들은 종종 있는데, PMC 자체를 구경할 일이 요새는 많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모처럼의 기회에 이렇게 아날로그로 재생을 하게 돼서 사실 이 IB2, MB2 이런 스피커를 이렇게 뭐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닌데, 저희가 SE 버전도 그렇고 PMC를 새롭게 발견하는 느낌? 지난 1편에서 처음에 얘기했지만 PMC라는 이 각진 육면체 스피커를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스피커들 사이에서 오히려 눈에 잘 띄는, 이제 역전이 됐죠. 예전에는 육면체 스피커들이 흔할 때는 특이하게 생기고 이렇게 금속으로 만든 스피커들이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생긴 스피커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가는
저희가 이런 육면체 스피커에 다시 또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PMC는 다시 얘기하지만 BBC 클래식을 그대로 현대적으로 복원한 그 컨셉대로의 사운드를 내는 아주 매력적인 기기입니다. 정확하기도 하지만 신호의 시작과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걸 어떻게 바꿔주느냐에 따라서 천의 얼굴을 가진 그런 스피커로 변신하는, 오디오의 재미가 이런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대표적인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이 앞에 이렇게 딱 나를 마주하는, 저는 종종 그랬어요. 쟤는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육면체인 스피커, 아주 날렵하고 이렇게 바디가 나눠져 있는 이런 스피커들을 듣는 아주 사실적인 소리를 듣는 재미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면, 이렇게 육면체 스피커가 지금같이 시청자와 교감을 이렇게 이루는, 특히 아날로그로 재생을 하면서 좀 더 그걸 고조시키는 이런 PMC 같은 스피커의 매력은 아주 큽니다. 다시 PMC를 한번 좀 써보고 싶은 생각이 촬영하는 잠깐 동안 아주 강렬하게 올라왔습니다. PMC 들어보십시오. 여기 미사남지구의 오디언스, 여기 주소도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밖에 못 듣습니다. 이제 MB2 BB5까지 같이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와서 특히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한번 PMC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편에 걸쳐서 살펴본 PMC와 친구들, 오늘 여기서 얘기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